안녕하세요. 24년 11월 11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지금 어떤 내용들 나오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 뉴욕 증시는 대표적인 물가지표인 11월 CPI 발표를 앞둔 상황 속에서 최근에 있었던 중국의 엔비디아 반독점 조사 있었잖아요. 요것들 때문에 관망세와 경계 심리가 섞이며 전체적으로는 하락 마감하는 모습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이제 어떤 내용인지 말씀드리면, 일단 미국이 엔비디아 너희 중국에 칩 판매하지 마 대놓고 막고 있죠. 무엇보다 트럼프가 입성하기 전부터 지금 바이든 때에서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어차피 살 수 없는 거 뭐라도 태클 걸자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다 보니까 반독점 쪽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이후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건 뭐다? 그냥 여기에서 어느 정도 시끄럽다 끝날지, 아니면 조금 더 이러한 대립 구도가 확장이 될지 했을 때 한국 기업은 여기에 어떤 영향을 받을지, 여기에 집중하면서 이에 대한 후속 뉴스들을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금리를 결정하는 회의인 FOMC가 곧 있으면 열리죠. 그럼 이제 현재의 경기 상황과 이 물가의 상황을 바라보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일단 물가 지표라고 볼 수 있는 CPI가 곧 있으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아직도 2%랑 가까워지는 데는 한참 멀었네. 예상치나 이런 걸 보면은 조금 더 요게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어야지 금리 인하에 힘이 굉장히 많이 실리게 될 것이다라는 걸 감안을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물가가 계속해서 튀어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가뜩이나 미국의 경기가 좋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둔화의 모습세가 보여지게 될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부분은 해외는 괜찮은데 한국 입장에선 조금 답답한 순간이 온다, 좀 횡보세가 길어지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엮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12월 달 금리 인하 확률 몇 프로 잡혀 있는 상황이다? 85.8%. 그래서 12월은 사실상 확정이고, 이 다음 넥스트 1월, 3월 그 이후 요 어떻게 되는지 요거를 좀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 위치에선 전략을 구성을 해 나가시면 될 것 같네요. 했을 때 국제유가는 WTI 기준 68.59달러로 플러스 0.32%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약세, 달러는 강세,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외에 보면 좋을만한 뉴스 뭐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면, 지금 중국 경기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입이 좀 줄고 있어가지고 한국 입장에서는 안 좋은 것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돈 잘 버는 모습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면은 그래도 이전에 안 사던 것도 다시 한번 매수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중국의 비중이 높은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숨통 좀 트이겠구나. 그리고 지금 추가 부양책에 대한 예고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경제 목표 달성할 것이라 전적으로 확신한다는 이러한 내용이 계속해서 들려오게 된다면, 관련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더더욱 좋아지게 될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 어떻게든 따라가겠다, 이나노 간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HBM에서 좀 늦춰진 걸 저기서 과연 만회를 할 수 있는지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 이외에도 한국의 이런 DB 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 칩 양산한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보여지게 된다면은 반도체 그래도 바닥을 잡을 가능성은 높겠네 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주력 먹거리이기 때문에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유럽은 역성장했다라고 해요. 근데 유럽을 제외하면 지금 전 세계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전년비 5.6% 성장했다라고 하거든요. 중국은 워낙 성장이 좋은 상황인데 우리가 들어갈 그게 없으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전체적으로는 흐름이 괜찮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다시 한번 전 세계적으로 특히나 유럽 쪽에서도 반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야, 이거 2차 전지 또 한 번 기대값이 높아지겠네. 그럼 성장성 확보하는 것만큼 이게 가격에도 반영이 될 수 있다는 건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LG화학 등등등 배터리 회사들 투자 변화 없다 얘기하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그리고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확실하게 사용성이 AI 쪽으로 커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확실히 돈이 됐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
그 데이터 센터 관련으로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도 꽤 있거든요. 이런 쪽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이런 것들이 커지면 전기에 대한 수요는 커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전력 기기에 대한 여기 매출도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보안도 좋아지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이버 보안 관련주들 지금이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 안 좋지만 해외는 날아다니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이 어떻게 보면 해외를 따라가는 한국의 이 주가를 생각을 하면은 향후에 이제 여기 따라서 한 번에 훅 하고 올라가는 모습 만들어지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쪽 테마도 어떻게 보면 미래로서는 확실하게 좀 보장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다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가 핸드폰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글로벌 불황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삼성이 내년 스마트폰 생산 10% 줄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부품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좀 힘든 상황이다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요거 알아두시면서 부품 쪽은 24년, 25년 좀 힘들 수 있겠다. 약간 좀 멀찍이 떨어지면서 진짜 좋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 아니면은 웬만하면 피해 가시면 이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장 시작하기 전 텔레그램 공방을 통해서 올려드리고 있고 이외에도 공부할 수 있는 걸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하시고 여기에 입장하셔서 그냥 따봉 한 번씩 하트 한 번씩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가격적으로 이제 얼추 바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수급만 괜찮고 사업적인 역량만 좋게 된다면 결국 많이 떨어진 만큼 반등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여기에서 집중해서 보면 좋을 게 뭐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요.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나오는 뉴스를 보면 어제 이 사업 구조 재편 무산됐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문제될 거 없어졌네 라는 것과 함께 이 관심 있는 내용이 있어 관심이 커지는 내용이 하나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 지금 이 두산이 사업 재편을 하려는 이 명분이 원전 투자하려고 하는데 이 돈이 모자르다라는 부분이었잖아요. 그리고 지금이 골든 타임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야 되고. 근데 이게 안 되면 1조의 여력이 떨어진다? 그럼 사업 잘 안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 것들은 이제 플랜 B, 뭐 채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유상증자부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유상증자 관련해서는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다? 최근에 여러 가지 뉴스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법 이슈랑 이렇게 딱 겹쳐지면서 요거 좀 쉽지 않지 않나? 그러면 요거는 좀 안 될 가능성이 높거나 되더라도 사업적으로 되게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경우가 보여지게 되면은 약간 조정이 나오다가 이러한 부분이 좀 맞물리면 그때 또 한 번 더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보여지곤 해왔었거든요. 예, 그런 쪽으로 보여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채권이나 이런 쪽으로 인해서 단기적인 재무제표가 안 좋아진다라고 하더라도 이 수주 잔고가 꾸준하게 쌓여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것도 결국엔 해결이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결국은 해결될 가능성이 높으니 원전 사업이 잘 되는지 이것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가스터빈은 그냥 잘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원전이 지금도 괜찮지만 앞으로도 좋은지 이것만 1순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일단 체코 관련해서 마지막 협상 진행되고 있는 거 볼 수 있고 이 외에도 추가적으로 유럽은 물론이거니와 미국에서도 SMR 관련해서 얘기 들려오고 있잖아요. 한국이 위탁 생산을 어떻게 끌고 올지 요거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1조 이상을 공장에다만 쏟아 부어놨기 때문에 그에 대한 효과는 곧 있으면 훅 하고 올라오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우리나라 원전이 딱 수주를 받았을 때 남는 게 제일 많거든요. 근데 이 미국 쪽에서 수주를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한국으로 엮여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미국 내에서는 원전 주기기를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하다 보니까 웨스팅하우스만 하더라도 보면은 여기서 일거리 받아온 거 한국이랑 일본에
하청 좋습니다. 그러면 그럼 한국 안에 있는 다른 원전 이 관련되어 있는 부품 업체들은 돈을 못 번다라고 하더라도 두산은 번다. 그럼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야, 이런 모든 게 다 일거리네? 나쁘지 않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원전이 계속해서 성장하게 된다면 수소는 물론이거니와 일단 천연 가스 역시도 같이 엮여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뭐 해상 풍력 관련해서 얘기가 조용해지고 있는데 그래도 그 우리나라 부산, 울산 이런데 풍력 발전 단지 짓는다라고 하잖아요. 이에 대한 후속 뉴스가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친환경 좋아하는 민주당이 유리해지고 있는 지금 이쪽으로도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상 풍력 1등 사업자 한국을 기준으로 두산이거든요. 돈 준다는데 먹으러 가야죠. 자,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가정하에 현재 위치에서 수급과 차트를 어떻게 보면 좋을지를 따져보도록 하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얘는 외국인이 사야 된다니까요. 근데 기관이 어제 매도를 많이 했지만 오늘 딱 봤더니 외국인이 계속 사모으고 있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하락했을 때 외국인이 달라붙었다는 건 그만큼 얘들이 봤을 때 이 가격대는 매력적이다. 그러면 오늘 마이너스긴 하지만 이 빨간불로 빠르게 바뀌고 기관까지 계속 붙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 그럼 개미만 꾸준하게 털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바닥 짚고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이걸 보면서 기준을 잡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지라인은 노란색 선 보시면 되고요. 이전에도 여기서 지지를 했으니까 그리고 올라갔을 때는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볼린저 하단 돌파하면 1차적으로는 21선 그런 다음 21선 돌파했을 때 61선까지 확실하게 돌파하면 순간 치고 올라가는 요 그림 여기서 그려보시면 될 것 같네요. 만약에 이게 이렇게 떨어지기 전에 60일과 한 번에 돌파하면 이렇게 가는 거고요. 돌파 못한다? 하면은 61선 언제 돌파하는지 이걸 제일 큰 관심사로 중심에 두고 끌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21,000원에 물려있는 개미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서 매물 소화하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에너빌리티를 어떻게 보면 좋을지에 대해 핵심이 되는 부분은 싹 한번 다뤄봤는데 어떻게 이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글로 쓰면서 영상 최종적으로 정리까지 해보도록 하면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보다 원전만 잘 나가면 뭐 분할 관련해가지고 걱정할 거 1도 없는 상황이다. 결국에 수주잔고 잘 쌓여가게 된다면은 이 돈은 어떻게든 끌고 올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다양한 부분과 현재 기대할 수 있는 해상 풍력도 한번 노려보면 되고요. 수급은 외국인, 기관 계속해서 이제 언제 넣어주는지 보시면 되고 지지라인은 481선 보대 여기에서 이제 볼린저 하단 딱 이탈했을 때 21선을 1차 목표로 두되 61선까지 같이 돌파한다면 볼린저 상단까지 보고 그리고 이 동안에 매물대를 소화하는지 요거 보시면서 이 모든 게 완벽하게 다 돌파를 했을 때 한 번 더 그게 아니라면 여기서 어느 정도 흐름이 느려질 수 있다는 건 기억을 하시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분석 맞춰봤는데 어떻게 이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